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저녁 9시 11분입니다.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좀 늦었어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살펴볼 건데, 지난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상승 마감했죠. 분위기 계속해서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으니 상승 마감한 거는 이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바로 이어나가자면요, 미국 나스닥 좀 먼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가 약간 현실로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가 뭐죠?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번에 이 급락으로 훼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실질적인 저항이죠? 여기 지금 제가 가로로 선 그은 이 자리가 실질적인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저항이란 말입니다. 이 저항이 이제 이만큼만 더 오르면은 이제 눈에 보이죠, 그죠? 이런 전고점에 해당하는 저항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서 약간 달라진 점은 기간 조정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아니게 됐겠죠?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나스닥은 이렇게 발전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을 보시자면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을 여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날의 종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13일 화요일 날의 종가면 여기죠. 지금 제가 선 그은 여기.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가격 조정으로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벌써 이 시간, 아직 미국 증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자리가 붕괴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일단 가격 조정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요.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정석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저항이고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정석적인 대응은 뭐다? 아직까지 시장은 이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두 번은 더 매수의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석적인 대응은 그래서 눌림시 매수입니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빨간색 선 그어 놓은 게 있죠? 빨간색 선. 여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한 선이 빨간색 선인데,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상승을 할 때 이 빨간색 선에 터치를 안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번쯤 터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선에 터치할 때가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에 지금 이제 이 선에 지난번 한 번, 두 번 터치하고 나서 처음으로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이 선에 터치하면은 요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가격 조정의 한계치는 일단 빨간색 선까지로 봅니다. 빨간색 선에 터치했는데 강력한 반등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제 좀 가격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요런 점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고 그렇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미국 증시를 보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박스로 보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일단은요. 지금은 대세 상승이나 대폭락이나 이런 게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고, 지금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이렇게 박스권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좀 적합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당장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인 대폭락으로 간다, 이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고, 예전과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답답한 박스권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박스권이 기본 시나리오인데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합니다만, 눌림시 매수를 해서 솔직히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아무리 좋게 봐줘봐야 여기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위라고 봐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한데 아직도, 근데 이 솔직히 위쪽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빨간색 선 부근에 왔을 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시나리오는 뭐다? 답답한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이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하여튼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막 심각한 대폭락을 생각하셔도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적당히 빠지다 또 오르겠지라는 걸 일단은 당분간 일단 좀 좋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난 5월 12일 월요일 날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급등했잖아요. 이 급등 피로감에 의해서 지금 건전한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한 시장이다. 뭐 대폭락, 지금 큰 폭락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 아직까지는 뭐 비록 악재가 나오긴 했으나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뭐 쉽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 그죠? 맨날 보는 건데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박스를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최소한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이 여기죠. 4월 9일 수요일의 종가, 이 자리를 넘냐 못 넘냐가 중요한 기준인데 아직 이 자리에서도 한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변동성이 올라오는 거냐? 여기 5월 12일 날 그 변동성이 확 죽었었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미중 관세 협상 때문에 이 확 변동성이 죽었던 거에 대한 반등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은 안정적이다,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반도체 이런 걸 봐도 결과적으로 지난 12일 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가벼운 조정에 불과합니다. 이건 기간 조정이라 봐야 되겠죠? 가벼운 뭐 기간 조정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조금 더 시장이 강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자리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미국 증시는 부담스럽다, 그죠? 좀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S&P는 약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죠? S&P는 뭐 물론 비슷합니다만은 그 기간 조정의 기준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5월 12일 월요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리가 붕괴돼야 가격 조정이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나스닥은 뭐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지만 주식시장은 지난주에 급격한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가벼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뭐 추세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스닥을 보나 S&P를 보나 의미 있는 고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야 이거 삐끗하면 추세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은 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고요. 신용등급 강등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이슈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이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주식시장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관이 되긴 되는데, 이 채권 시장은 이 신용등급 강등이란 이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받지만은 주식시장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등급 강등과 주식시장은 약간 이렇게 좀 별개의 이슈로 생각을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시장은 지난 월요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살짝 조정이 나오는 정도로 지금 일단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큰 주식시장 추세는 상승 탄력에 죽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여튼 신용등급 강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채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채권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채권이 사실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좀 받게 되는데, 아직은 솔직히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아직은요.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이죠. 맨날 보고 계시는데 요렇게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면 주식시장은 별로 채권시장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박스 안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큰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얘가 채권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 있으면 아직은 뭐 괜찮다고요, 그죠?
10년물도 볼까요? 10년물 선물 보고 계신데 10년물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다. 근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0년하고 30년물하고 둘 다 여기가 전저점이죠.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려고 했었는데 지지하려다가 지금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채권이 이렇게 하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신용등급 강등이 될 거를 미리 선반영한 거다라고 해석할지 오늘 밤에 뭐 어떻게 압니까? 그죠? 좀 지켜봐야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느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저점을 붕괴시킬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여기서 지지력이 나와도 이 자리에 지킬까 말까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서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5일선을 깨버리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사실 전저점을 지키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쌍바닥이 안 나온다면 하락의 목표치가 뭐 전저점이나 이런 데까지 열린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사실 이제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제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스권에서 뭐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쌍바닥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쌍바닥을 못 만들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얘가 이제 자빠지게 되면 하락의 목표치가 많이 열리고, 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지난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이었는데 이거 박스권이 이렇게 통째로 붕괴가 돼갖고 채권 시장이 박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장기적인 혹은 잠재적인 그런 걱정을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걱정을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번에가 좀 중요했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이 자리 고점, 저점을 테스트했는데, 여기서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채권 박살나는 거 아니냐. 채권이 박살나면 어떻게 되죠? 장기금리가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건 10년 국채 선물, 그죠? 30년물도 같습니다. 30년물은 오히려 더 좀 약하죠. 10년물보다. 30년물은 보시다시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여기 전저점. 이미 꼬리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꼬리 부분까지. 물론 오늘 밤에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밤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채권은 계속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좀 죽을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여기서 죽으면 30년물 채권은 더욱더 아래로 거의 뭐 전저점까지 목표치가 열려버리는 그런 거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도 저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쉽게 하락이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죠. 신용등급 강등은 어쨌든 새로운 악재로 봐야 되니까 앞으로 장기금리는 뭐 좀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지금 여기쯤에서 이제 슬슬 우려해야 되는 거는 장기금리의 레벨업이다. 이거 뒤집으면 금리죠. 그죠? 장기금리가 치솟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은 시중금리가 오르는 거고, 시중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뭐 미국 가계라든가 기업들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강등이란 이슈는 채권시장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채권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아무튼 신용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채권이 여기서 훅 죽어서 금리가 확 튀어오를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을 좀 이제 머릿속에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에는 채권이 그렇게 급격히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진짜 추세적으로 박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제 한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잠재적이란 표현을 제가 이제 썼죠. 잠재적으로 그럴 수 있다. 잠재적으로. 예. 뭐 미국 연준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재무부라든가 뭐 솔직히 지금 이 장기금리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얘네도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 뭐 트럼프나 뭐 재무부나 연준이나 이런 사람 뭐 이런 경제 주체들이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실 이런 금리의 상승은 좀 막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가 대폭등하고 주식시장이 망한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지금은 일단 답답한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얘가 여기 아래에는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금 지지선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잠재적인 걱정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를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건 유로화죠. 유로화 강세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 이게 뭐 큰 경제적 위기를 동반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 그럼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돼도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죠.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 됐다고 해서 막 심각하게 막 금융위기 생각을 하고 그런 때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조금 주식이 빠지는 그 정도고 아직은 평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논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신용등급이 강등됐으니까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겠구나, 달러화의 가치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 고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화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 위가 저항이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서 답답한 움직임을 당분간 보일 것 같다. 여기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달러가 빌빌빌 기어간다는 거고요. 유로화는 고공행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달러 약세의 시대이긴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약세는 사실 이제 미국 주식 제외하고 신흥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이 당장 막 뭐 금융위기가 나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의 달러 약세는 신흥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나 뭐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는 사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강하고 오르다가 이제서야 빠지는 걸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어떻다고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제 막 훼손됐다고요, 그죠? 이제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제서야 빠지는 단계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국은 남들 오를 때 못 올랐단 말이에요. 바닥만 확인했어요. 여기가 바닥이다. 바닥만 확인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라가고 이제서야 빨간색 선을, 이 저항 추세선을 조금씩 극복하는 모습이라서 일단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물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한국 증시에는 뭐 그렇게 뭐 심리적인 거 말고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한국 증시에는 사실상 이제 오히려 건전한 조정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5월 12일 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때문에 급등했었잖아요.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있다. 빨간색 저항을 돌파한 척한 거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있다로 보시고, 코스피는 일단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코스닥은 이제 이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사실 지수의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전 종목이 그냥 좀 골고루 많이 빠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에 있는 코스닥이 지 혼자 뭐 계속 자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리는 오랫동안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 가지고, 일단은 뭐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해도 코스닥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 뭐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은 공격적인 매수를 생각하긴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래요, 그죠? 미국도 이제서야 막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나 잘 확인해야겠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거나 어딘가 단기 바닥을 확인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 미국 증시가 아예 여기 있는 이 정고점을 돌파한 척 해갖고 이렇게 레벨업 하는 걸 확인하면, 그럼 이제 또 아예 뭐 자신있게 그때 사는 방법이 있거나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나 뭐나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수적인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된다. 근데 한국 코스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나 뭐나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단기 바닥, 이번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 조정의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바닥 확인이 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코스피는 조금 공격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코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 이런 거는 조금 좀 보수적인 접근, 특히 미국 증시는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살펴봤고요. 그 한국 코스피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나 뭐나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떤 뭐 관세 협상이 된다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조정을 또 받을 겁니다. 그죠? 경기 민감주들로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경기 민감주들,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조정을 받게 될 거고, 지금까지 빠졌던 친구들은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에 있는 뭐 삼성바이오나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조금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막 시장이 패닉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그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뭐 아니면 뭐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미중 관세 협상으로 인해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면 다른 건 뭘 사야 되지? 뭐 그 전에 많이 올랐던 뭐 방산주 뭐 이런 게 조정을 받는다면 다른 걸 뭘 사야 되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패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 이런 게 좀 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